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날씨 좀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좀 낮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되면은 다시 날씨는 예년의 기온을 되찾는다라고 하는데요. 예년, 평년, 평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때 평균치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날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랐다, 떨어져 있다, 예전보다 춥다, 덥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식시장에서도 좀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가고 우려감을 통해서 하락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 기준점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고 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2000포인트 근처에서 시장에 대해서 간다 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2000포인트가 왔을 때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어떤 이슈를 통해서 상승을 했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나왔었는지 정도는 우리 한 번 정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2000포인트 근처에 있지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반대로 2000포인트 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것 없다, 기업들의 실적들이 특별히 개선되지 못했었고 좋아진 것 없다, 부채가 줄어든 것도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포인트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숫자의 2000포인트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2000포인트에 왔고 그때의 어떠한 상태였었는지는 좀 한번 되짚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를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평균치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의 PER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주가 수익 비율이다 해서 주가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당 순이익 지금 몇 배다, PER이 몇 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 2000포인트 언제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만은 불과 이전에 2000포인트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삼성전자의 또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다른 대형주도 수출주들의 기술적인 반등, 즉 전체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종목들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 올라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틀에서 많이 올라간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떨어져 있다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 있었구나. 예전에 2000포인트 보다가 지금 2000포인트 이야기할 때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었네. 그럼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이 없겠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이것도 여기까지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기업들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쉽게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실적에 이제 초점을 두고 가시자라는 거예요. 평균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요. 지난해의 실적과 비교해서 올해의 실적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좋아질 것이다 하고 난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목표치가 줄어들고요, 예상치가 변합니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지나가서는 그냥 초반에 냈던 가이던스에 비해서 후반에 다시 우리가 시장의 방향의 가이던스를 나타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의 컨센서스를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좋을 것이다라는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때 갔을 때는
좋은 것이 아니라 다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라는 점들입니다. 이제 1분기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지난해 실적이 이제 다 나왔을 겁니다.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기업들이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기업들마다 현재로서는 좀 더 숨고르기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 초반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4일 국내 시장 보기 전에 23일 해외 시장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높아진 4월 금리 인상 가능성, 원자재 가격 급락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좀 긴장 좀 하세요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왜? 그렇지 않고 시장이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러면 시장은 분명하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준다. 좀 조심하자, 조심하고 가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FRB 고위 인사들은 올해 실업률 4.5%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내년까지 2% 이상 전망하면서 4월 금리 인상인데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대 6% 5% 실업률 그랬는데 지금 4.5%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5%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거의 뭐 완전한 실업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용이 그만큼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2% 이상을 전망한다. 물가 상승률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을 전망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금리 인상의 시기를 좀 앞당기고 빨리 가도 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4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7에서 14%로 급증했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시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1차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현재 상황도 지켜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 나온다고? 자, 23일 하락을 보였던 뉴욕 증시 그리고 24일 같은 경우에도 좀 부진한 모습 초반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막판 가서 하락폭이 좀 만회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23일과 24일에 우리가 흐름들을 보신다 그러면 약세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뒤로 가면 DC를 발휘했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4일은 좀 나타내줬었습니다만은 23일에 약한 모습이 24일 초반까지 좀 이어졌었다라는 걸 봤을 때 그전보다는 흐름들이 좀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틀 연속 금리 인상이 멀지 않았다라고 시사를 했었습니다. 23일 같은 경우에는 FRB 고위 인사들이 밝혔었고 24일에도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 고용시장 개선으로 다음번 금리 인상이 멀지 않았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앞으로 4월 27일 정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던 시기는 6월달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좀 눈치 보기였죠. 금요일날 외국인들은 좀 매도가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선물에서 변동폭이 컸었어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참 외국인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국내 시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나가며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들을 의한 그 외국인들의 시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흐름이 컸었다라는 게 되겠죠. 외국인들 선물이 나가고요. 현물에서 좀 나가니까 선물에서 뚝뚝뚝뚝 떨어져. 코스피에서 뚝뚝 떨어졌었어요. 좀 들어오니까 또 올라와.
예, 금요일 또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등락폭은 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었던 모습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먼저 시장이 방향 잡고 가려고 하더라도 그날 저녁 유럽과 미국 증시가 성금요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시장 갈 수 있는 방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속에서 기관들은 이제 매수였는데요. 투신의 매도량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받쳐줬다라고 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매수가 이제 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차익 매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 지속적인 비차익 매수를 통해서 들어왔고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죠. 금요일은 마지막 외국인들이 매수가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들이 되겠고요. 수급 주체 모멘텀의 부재이다.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12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기간의 차익 실현 매물과 밸류에이션 부담이다. 투신권의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모펀드에서도 많은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금융투자는 매수로 좀 전환을 해준 상황이었고요.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시장에서는 옥석가리기다, 한번 시장을 보고 가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지난해 실적은요 좋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사실 시장에서 주는 영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요 4분기 실적이라고 안 하잖아요. 2015년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 버리니까 4분기만 딱 떼어서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괜찮아, 올해 잘하면 돼, 올해는 괜찮아질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버립니다. 1분기는 이제 봐야 되겠죠. 1분기는 뭐 기업들이 실적이 올해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좋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혹은 뭐 부진할 것이다 라고 할 텐데, 부진하다 이야기는 쉽게 많이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들일 겁니다.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만큼 올해의 방향성은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4월 둘째 주 정도가 되겠죠. 그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기업들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시장에 또 영향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의 추정치를 낮추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전 이상이었는데요. 지금 4전 후반대로 낮아지고 있는 영업이익이에요. 앞으로 흐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꾸역꾸역 실적을 어느 정도 끼워 맞추게 했던 기업들 올해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들은 있겠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LG전자나 LG디플 같은 경우 보신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졌다기보다는 G5에 대한 기대감을 걸잖아요. 3월 30일이 이제 출시되는 G5에 대한 기대감은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걸어버린다 그러면은 우선 1분기 실적 좋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이제 판매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그 2분기 대해서는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정말 판매량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올 것이야 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모멘텀 부재와 외국인 수급 강도 약해졌다. 글로벌 정책 모멘텀 나올 거는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 코스피 지수 거의 보합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금요일 시황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얼마라 그랬었어요? 5일선이라 그랬습니다. 종가 기준 5일선 이탈이 되었고, 여기서 빠르게 올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21선까지 이격을 줄이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딪혀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전히 강하게 아직은 뚫지 못한 자리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 힘이 없는데 이미 힘을 소모를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급격하게 올라가겠습니까? 좀 더 지지를 받고 조정을 받아주는 것만으로 해도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앞에 매물대도 많이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올라왔었던 것은 작년 8월달 중국의 쇼크 그리고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한국 증시도 급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던 자리였거든요. 다시 한번 좀 테스트가 됐던 자리인데 위의 자리는 지금 장담은 못합니다. 사실
올라갈 만한 게 특별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보면 갈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건 냉정하게 좀 생각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금융투자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참 어마어마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보합권 22,000주 또 들어와 있잖아, 저거. 계속 자사주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계속 나가요. 그럼 삼성 자사주 계속 매입해 놓습니다. 외국인들 국내 시장 떠나가요. 여기에 초점 보다가는 자사주를 많이 이제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시장에 어떤 충격이 있을 때에 충격은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왜 자사주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 던지는 물량 최소화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 안 던지면 되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네, 개인들의 매도, 기관들의 금융투자의 매수였고요. 사모펀드, 투신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대우건설 23조 원 규모 사우디 신도시 개발 사업 수주, LG생명과학 좋았습니다. 주력 부문 매출 증대 기술 수출료 수입으로 실적 개선입니다. 또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뭐 종근당도 강세였고요. 오늘 아침에 레포트 한번 보십시오. 어디 업종의 레포트 가장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뭐 통계적으로 막 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제약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게 레포트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은요, 이제 다른 거 돌 만큼 돌았고요. 여기 이제 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장이 좀 관심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제약 바이오 쪽을 많이 밀어붙여 드렸잖아요. 계속 밀어붙였고, 종목 잡아가고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시장의 지금 시선도요,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다른 것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보다가는 앞에 거는 이미 어떻게 했기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덜 움직인 것도 찾아가고 괜찮은 자리에 온 것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마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제약바이오 아무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옥석 가리기가 끝나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 중국 치환 유니그룹 반도체 업체 인수 및 설비 투자 계획, 이건 뉴스 나오고 뭐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재미 못 보겠죠. 자, 현대증권 0.75 인수에 KB금융, 한국금융, 엑지스 입찰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장 끝나고 이제 뉴스 보면은 이제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건데 뭐 추가적인 이제 상황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 된 상황이었고, 크라운제가 혜태제가 상장 심사 통과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상장이 되는데요. 과연 이 허니버터칩을 가지고 얼만큼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느냐라기보다가는요, 저는 단지 그건 것 같아요. 동종 업계들은 다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상장이 안 되었으니까 그냥 상장한다. 그냥 이거에 초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말은 해가지고 당연히 상장해가지고요 증설해가지고 뭐 다른 걸 만들어낸다 조달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지 동종업계들은 상장이 되어 있고 얘는 이제 상장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장을 해가지고 뭐 이제 지금 좀 뭐 수긍 좀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하락폭 조금 더 컸었어요. 역시나 700포인트는 쉽지 않은 자리가 되겠죠. 다시 내려오는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적어도 뭐 680포인트, 675포인트 정도는 한번 잡아줘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여기 못 잡아주면 역시나 약속하지 않은 약속, 물량들이 나와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또한 그게 있었잖아요. 왜곡이 있었잖아요. 왜곡. 코데시 컴바인 때문에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차트만 보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코데지 컴바인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셀티리온은 뭐 보합권 정도였고 나머지는 약세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약세 흐름들이 나왔었고 하지만 뭐 제약 바이오 쪽에 괜찮은 것들은 또 괜찮았고요. 좀 가려지는 상황이었어요.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 반면 약세에 있는 것들도 있었고 코데지 컴바인 좀 약했었고 반대로 이제 엔터주도 쪽에서
좀 이제 돌아선 상황입니다. 엔터주들, 게임주들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갔던 게임배 같은 경우는 20에서 내려오면 좀 처진 상황이지만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쪽에서는 뭐 뉴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선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SM이나 YG 엔터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멘터나 이런 것들이 중국 자금 때문에 급등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니 해도 지금까지 올해 시장에서 있었고 그리고 규모도 있고 이러한 기업들 쪽을 봐야 되겠고요. 얘네들 떨어진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이 부진도 있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실망감이었어요. 어디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까? 신사업에 대한 실망감이었죠. 의류며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진출했던 뭐 음식 쪽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SM 같은 경우는 면세점도 같이 진출을 하고 이렇게 신사업에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실망을 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가가 거의 저가로 끝이 났었고요. 특징주로는 이노칠 대형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모다 흡수합병 사업 다각하다. 이거를 보고요 또 호불호가 갈리겠죠. 그런데 얘네들 주력 업종이 전자파 차단이고 이러한 스마트폰 쪽이었는데 다른 쪽 사업을 다각한다. 거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선은 사업 다각화 기대감이다. 왜냐 워낙에 기존에 하던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긍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성공을 하고 기업이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대감을 통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디오텍, 뭐 KLA, 뭐 XM 등 해가지고 VR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인공지능 업체 적극 인수 의향이 있다라는 소식에 디오텍도 강세를 보였고요. 3위기업공사 대신정보통신 유성무 무소속 출마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난 뒤에 무공천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동구 일쪽에서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못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내세울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뭐 유승민은 당연히 이제 당선되겠죠. 그런데요, 사실 공천했었어도 유승민 의원이 뭐 될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뭐 김무성 대표가 살렸다라는 말도 있겠습니다만은요,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견제죠. 겐세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 주자를 지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많이 예상을 했고요. 그래 돼버리니까 만약에 유승민이가 나가고 난 뒤에 그 새누리당이 나왔던 동구를 이겨보십시오. 더 힘을 실어줘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쳐내버리는 겁니다. 쳐내서 아예 무공천으로 가버리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앞으로 4.13 선거에서는 뭐 좋겠죠. 근데 지금 총선 보다가는요, 제 생각에 앞으로 이제 대선 쪽에서 유승민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추려놓고 가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 급락도 나오고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앞으로 지나면서 나중에 당선되고 난 뒤에 이제 입들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우리 국민들, 대구 시민들의, 대구 동구민들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서 뭐 앞으로 더 진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지금이야 섣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이야기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관련주들 좀 추려놓고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HP 테크놀리지 중국 하이브라더스 HB엔터 421억 투자한다는 소식 떴다가 떨어졌죠. 중국 자금들 들어오는데 이제 엔터주 쪽에 들어오는데요. 뭐 엔터주 쪽에 들어오나 그러면 알리바바, 뭐 SM 같은 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이오니아 치카 바이러스 진단키트 우수한 진단 정확도 확인되었다라는 소식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 강세가 나올 것으로 나왔었던 상황들이었고 하지만 시장에는 그만큼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흐름들은 이제 주춤거렸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왜냐 초반에 이야기가 나와서 떴다가 내려왔던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봅시다. 자 그리고 미국장은 휴장이었습니다. 휴장. 네, 미국장 휴장이었어요. 미국과 유럽 증시는 성금요일을 맞아가지고 휴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제니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설.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새 한 주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떠한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는지, 고용, 비농업 부분 고용 등 경제 지표에 주목해야 된다.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달러 움직임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둔화, 강한 차익 실현 욕구입니다.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던 것이 조금 둔화가 되었죠. 네, 둔화가 된 상황이 되겠고요. 강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소화시키고 팔고 가야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개별적 흐름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도 나오고 하니까요. 기업의 개별적인 흐름에 우리가 좀 초점 두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이 쉽습니다, 회원님들. 이 이야기는요,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이. 왜? 지금 분위기를 해칠 것 같아가지고. 안 나오는데 한 번 또 나오기 시작하면요, 줄지를 비엔나처럼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한 번이 어렵다, 두세 번이 쉽다. 지금 시장에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한 번 이야기 나오면요, 시장 계속 나옵니다. 그 한 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기 박스권 구간입니다. 단기 박스, 강한 박스권이라기보다는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죠. 미국, 유럽 시장에 따른 방향성이 없을 것으로 처음에는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좀,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수급에 좀 초점을 둬야 되겠죠. 확실하게 먼저 방향 가지는 못하겠지만, 지난 금요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방향 쉽게 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잡는 건 아닐 거라고. 먼저 선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3월 28일 아침 시황 방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